안녕하세요. 채널 사우나 정덕현입니다. 헐크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 시작한 드라마를 지금 2회밖에 방영 안 했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워낙 기대작이라. 이 드라마 제목이 바로 라켓 소년단입니다. 라켓 소년단. 뭔가 떠오르시지 않나요? 라켓 소년단 이런 제목을 보면 약간 일본 드라마 필이 좀 나요. 무슨 뭐 일본 드라마들 보면 뭐 스포츠 하는 이게 아주 청소년들이 나와서 스포츠 하는 그런 영화나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또 약간 톤도 약간 그런 톤이야. 되게 뭔가 밝고 명랑하고 코미디 베이스인데 뭔가 휴머니즘이 좀 달려있는 휴먼 드라마 같은 그런 느낌의 드라마입니다. 제목에서부터 그게 확 풀풀 풍겨요. 근데 이 작품을 제가 이제 주목해서 보는 거는 슬기로운 감방 생활 아시죠? 슬기로운 감방 생활. 예,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쓰신 정보훈 작가 작품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사실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첫 작품으로 저는 봤거든요. 정보훈 씨. 아니, 첫 작품일 거예요. 첫 작품인데 별로 사실은 기대할 만한가? 저 작가 이름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봤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뭐 이우정 작가랑 또 뭐 신원호 감독이 같이 다 포진되어 있는 그 그룹에서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잘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작품이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봤던 분들은 그 독특한 색깔이 있잖아요. 감방을 소재로 하는데도 굉장히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많고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 하나하나가 다 갖고 있는 아주 캐릭터들이 막 살아있는, 그리고 그 캐릭터를 잘 깊게 들어가 보면 저마다 사연이 있어서 그게 또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도 같이 이렇게 물려 나오는 그런 드라마를 잘 쓰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 라켓 소년단도 보니까 딱 고 슬기로운 감방 생활하고 약간 평행 이론이 있다. 비슷해요. 둘이 구조가. 첫째, 뭐가 비슷하냐? 뭐 갖다 붙인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2회밖에 안 보고 얘기하는 거라 아마 근데 대충 맞을 거예요. 슬기로운 감방생활에서는 소재, 스포츠 소재가 뭐가 들어갔죠? 야구가 들어갔잖아요. 프로야구. 예, 프로야구인데 지금 이 라켓 소년단은 배드민턴으로 들어왔죠. 슬기로운 감방생활에서는 주인공이, 잘 나가던 주인공이 그 여동생이 이 겁탈당할 뻔한 여동생을 구하고자 그 겁탈하려고 하는 그 놈을, 그 가해자를 쫓아가서 때린 게 잘못해갖고 죽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감옥으로 가는 건데, 감옥으로 이렇게 약간 최고 높은 위치에 있다가 이렇게 팍 추락하는 그 공간이 감옥으로 갔다는 거죠. 떨어지는. 라켓 소년단도 이 구조로 시작을 해요. 여기 나오는 이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탕준상 씨가 남자 주인공인데, 이 남자 주인공이 사실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배드민턴 신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갑자기 야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구를 하려고 서울 도시에서 이제 야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 가난해 집이. 그래서 더 이상 야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시골 어디로 내려가냐? 땅끝마을로 갑니다. 땅끝마을. 예, 땅끝마을로 간다. 구조가 비슷하지 않아요? 뭐 잘 나가던 친구가 땅끝마을로 간다. 처음엔 감옥이었지만 여기는 땅끝마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것도 유사해요. 감방 안에 여러 인물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인물들을 통해서 약간 처음에는 서로 갈등도 있다가 나중에는 서로 돕는 위치가 돼가지고 결국은 주인공이 다시 약간 재기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 구조가 슬기로운 감방 생활 돼 있는데, 이 라켓 소년단은 이 친구가 이제 그 시골 땅끝 마을로 가서 거기 마을 사람들을 또 만나고 거기서 또 같이 배드민턴을 하는 동료들을 또 만나죠. 그러면서 예전에 잊고 있었던 배드민턴에 대한 매력을 또 새롭게 느끼고, 그 이 주인공이 갖고 있는 탕준상 씨가 하는 이 역할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 인물이 굉장한 승부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소년인데 한 번 지는 걸 못 견뎌해요. 그래서 한 번 제대로 졌는데 그것도 자기랑 비슷한 나이 또래한테 진 게 아니라 자기보다 어린 친구한테 진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만 배드민턴 하려고 하고 그냥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물려가지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 많은 사람들을 다시 만난다는 이 구조도 비슷하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휴머니즘.
결국 이야기가 뭘 추구하고 있느냐, 이것도 휴머니즘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 한 가지도 있어. 또 다 들자면 성장 드라마인데 굉장한 성공을 그리는 게 아니라 아주 평범을 향해 가는, 아주 밑바닥으로 떨어졌던 인물이 평범을 향해 가는 그런 이야기. 이 구조도 똑같아요. 그래서 정보훈 작가는 이런 구조의 이야기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사실 정보훈 작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이 작품을 보고 그 다음에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보면서 유추해 보건데 어떤 인물인지 대충 유추가 됩니다. 아, 이분은 상당히 소외된 곳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가진 작가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작품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라켓소년단을 첫 회를 보고서 사실은 이게 조금 처음에는 몰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코미디 베이스로 약간 시트콤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끊어지면서 왜 그 슬기로운 감방생활에서는 그 웃음 포인트가 나오면 매 하면서 염소 소리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염소 대신 개구리 소리가 납니다. 꽉꽉꽉 하면서 요게 포인트가 약간 다르지만 그 구조는 비슷해요. 계속 웃기는 시퀀스들이 나와. 그래서 드라마를 아주 보편적인 드라마들을 익숙하게 보신 분들은 이거 뭐야 너무 뚝뚝 끊어지는 약간 개콘 같은 느낌에 조금은 이거 너무 소품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소품 아닙니다. 이게 정보훈 작가의 특징이에요. 처음에 캐릭터나 이런 인물들을 하나씩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츄에이션들을 많이 갖고 옵니다. 그래서 계속 재밌게 코믹한 상황들을 계속 보여줘요. 근데 이게 점점점 회를 거듭하면서 쌓입니다. 쌓이면서 궁극적으로 결국 이 라켓 소년단이니까 뭐겠어요. 목적은 소년체전 나가는 거잖아요. 소년체전 나가서 대회를 벌이고 이게 극적으로 쫙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성장 스토리가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 그리고 배드민턴이라는 이 그 스포츠가요 굉장히 재밌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조그만한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고 돈이 또 많이 들어가지 않는 스포츠인데도 불구하고 이 셔틀콕 하나를 가지고서 벌이는 이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여기 아주 큰 매력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매력이 뭐가 있냐면 귀촌, 농촌에 대한 이야기. 사실 서울에 있다가 도시 생활하다가 갑자기 시골로 내려가면 도시 생활했던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낯선 많은 환경들이 제공이 되는데 그 낯선 환경을 코미디로 막 풀어놨어요. 근데 이 코미디가 그 시골 사람들의 정, 따뜻한 정 같은 게 같이 엮여지면서 이 웃음이 유머 포인트가 그냥 깔깔 웃는 폭소가 아니라 뭔가 따뜻한 웃음을 준다는 거죠. 미소를 짓게 만드는 그런 웃음을 준다는 거. 이게 정보훈 작가의 또 특징이기도 한데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는 스포츠 자체가 주는 매력이 있다면 두 번째는 귀촌, 농촌이 주는 뭔가 정감 어린 그런 풍경들, 그게 주는 이 정서적인 편안함,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재미입니다.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소년 소녀가 나와. 여기 또 여자 배드민턴단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 소녀가 나오면 뭐가 되겠어요? 사춘기 소년 소녀들의 그 뭔가 첫사랑 이런 거, 약간 설렘, 만남, 사랑으로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뭔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기대 포인트입니다. 세 가지. 지금 작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작품이 갖고 있는 강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정말 또 괜찮은, 이 작품만의 괜찮은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 요 최근 드라마들을 통해서 신인 배우들을 발굴한다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 이 친구들 아주 가능성 있어. 이거 보긴 보였는데 이런 친구들 딱 묶어서 뭔가 종합 선물 세트처럼 딱 보여주는 작품을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작품은 아주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처음 봤던, 우리가 많이 익숙하지 않았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다 스타덤에 올랐어요. 왜 있잖아, 뭐 혀 짧은 소리 내는 분도 있었고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소년 소녀들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신인들의 등용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이미 유명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작품을 통해서 확고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그 중심에 누가 있다? 탕준상.
뭐 이 성이 좀 이상해갖고 제가 지난번에 뭐 무브 투 헤븐이라는 작품을 소개할 때 이건 무슨 중국 속시 아닌가? 뭐 탕웨이랑 관련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붙인 거예요, 탕준상 씨. 근데 이분 실제 이름이에요. 이거 가명이 아니라. 근데 이 탄중산이라는 이 친구가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무브 투 헤븐에서는 사실은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는 친구로서 약간 AI 같은 목소리를 냈거든요.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뭐 이런 톤을 계속 유지하면서 근데 그 톤 때문에 굉장히 뭔가 감동을 줬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작품에서는 전체 이야기를 중심에서 끌고 가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명랑하고 따뜻한 그 어떤 배려심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다? 스포츠 선수로서 꼭 필요한 승부욕이 아주 불타는 친구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매력,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 동지들, 그러니까 친구들을 끝까지 챙기는 친구예요. 그래서 요 매력이 아마 전면적으로 많이 드러날 것이다. 이 작품을 통해서. 자, 또 빼놓을 수 없는 친구가 있죠. 이 라켓 소년단에 이 김강훈 씨가 들어가 있어요. 김강훈. 나는 이 친구가 향후에 굉장한 배우가 될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예전에 이 안성기 씨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물론 내가 안성기 씨를 아역 때부터 볼 정도로 내가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안성기 씨가 아역부터 시작했잖아요. 아주 어린 그 한여였나? 저 윤여정 씨가 출연했던 작품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안성기 씨의 한여에 출연한 거 맞네요. 안성기 씨가 아역을 하면서 점점 성장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배우로서 아주 자기만의 위치를 딱 확고하게 갖고 있잖아요. 그처럼 김강훈이라는 이 배우도 아주 어린 나이부터 지금 아주 확고한 자기만의 색깔을 보이고 있다. 동백꽃 필 무렵에서 필구 잊지 못할 연기죠. 우리가 한번 보고 진짜 너무 연기를 잘하는 거죠. 어떻게 저 조그만 애가 이렇게 갑자기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지? 너 굉장히 공감 있게 그걸 또 연기를 해요. 근데 그런 연기는 뭐 소년이니까 어린 그 아역이니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우스에서 사이코패스 연기를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참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저런 연기까지 하지? 이 친구가 생각보다 연기의 폭이 굉장히 넓을 수 있겠구나. 그 귀여웠던 필구가 살벌하게 느껴지는 순간을 내가 봤어요. 마우스를 보면서.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또 어떻다? 이번 작품에서는 이용대 선수 아시죠? 배드민턴 이게 그 훈남 이용대 외모도 이용대를 약간 작게 이렇게 만든 것 같이 외모도 그렇게 했어요. 헤어스타일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용대 닮은 꼴로 김강훈 씨가 등장을 해서 굉장히 귀여운 막내.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도 역시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또 이재인이라는 친구가 여기 이제 저 탕준상 씨랑 약간 이 소년로서 약간 서로 케미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는 굉장히 배드민턴을 잘 치는 천재 배드민턴 선수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디서 나온 친구냐면 언더커버라는 최근에 하고 있는 드라마에서 그 지진이 씨 딸로 나오는 승미 역할로 하는데 거기서도 괜찮은 역할을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굉장히 뭔가 시크한 매력을 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여기다 또 한 명 이재인 씨의 친구로 나오는 이지원이란 배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친구는 스카이캐슬에서 그 살벌한 친구 있었죠. 그 예빈 역할을 했던 이 친구가 그때 보고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냥 뭔가 굉장히 드라마를 보면서 사이다를 줬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 톡톡 튀는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드라마를 통해서 뭔가 젊은 배우들의 등용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등용문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소개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뭐 유명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통해서 뭔가 확고한 위치를 가질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오늘 라켓 소년단에 대한 전반적인 2회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제가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헐크 지수를 발표하겠습니다. 헐크 지수는 2대8 같은 3대7 2대8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현재는 3대7 아직은 잘 모르겠어. 현재는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3대7에서 2대8로 성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기대감을 갖고 보시면서 뭐 여기 나오는 젊은 배우들이 요즘 좀 젊은 배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등용문이 너무 없어. 이걸 통해서 좀 확 성장하는 모습을 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헐크토크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써주세요.